당신이 믿고 싶은 가장 달콤한 거짓말이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형제는 가장 먼저 기대하고 가장 쉽게 실망하며 가장 깊이 상처를 남긴다. 재산 앞에서, 돈 앞에서, 오해와 비교 앞에서 형제는 순식간에 동지가 아니라 적으로 변한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권리만 남는다. 당신이 한 번 더 내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몫으로 둔갑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무너진다. 이 글은 당신의 착각을 부수고 형제 사이에 반드시 세워야 할 원칙과 경계를 폭로한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부터 당신이 알던 가족의 환상이 박살날 것이다. 형제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가까움이 기대를 폭발적으로 키우고 그 기대가 보이지 않는 채무로 변하기 때문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신념은 관계를 지켜주기는커녕 책임과 의무를 무한정으로 확장시키며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역할 고정관념, 잘하는 아이, 문제아, 장남의 책임, 막내의 면죄부, 이 성인이 된 뒤에도 그대로 재현된다. 부모의 편애, 비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만든 미세한 균열은 수년간 침묵 속에서 침전되다가 성인이 되어 경제, 결혼, 육아 같은 현실과 맞물리며 단번에 균열선을 따라 터진다. 이때 돈과 재산은 원인이 아니라 촉매다. 돈은 사랑과 인정의 대리표로 취급되고 과거의 서운함이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되며 그땐 내가 더 받았다는 기억의 회개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서적 재무제표를 만든다. 형제 각자는 자신이 상대보다 더 많이 희생했다고 믿고 그 믿음은 정당성의 옷을 입는다. 결과적으로 작은 부탁은 당연한 몫으로, 일시적 도움은 평생의 의무로, 사소한 오해는 인격 판단으로 비약한다. 배우자와 시댁, 처가 등 외부 가족 시스템은 불시에 바람을 불어넣고 우리 집안끼리 해결하자는 말은 투명한 대화 대신 암묵적 압박과 뒷말을 키우며 장례나 제사 같은 의례는 감정의 마감이 아니라 폭발의 무대가 된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가족이니 이해하겠지라는 착각이다. 이해는 설명과 합의의 결과인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설명과 합의를 생략하면 남는 것은 억측과 기대뿐이다. 기대가 좌절되면 실망이 되고 실망 위에 과거의 서운함이 중첩되면 모멸감으로 변한다. 모멸감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을 낳고 낙인은 관계의 복구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모든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는 이유는 형제 사이의 정보 밀도가 높고 상호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취약과 실수를 너무 잘 알기에 용서는 더 어려워지고 비교는 더 정교해진다. 결국 우리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혈연은 신뢰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신뢰는 경계, 기록, 합의, 책임 분담 같은 성인 간의 규칙에서 태어난다.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가장 가까운 사이는 가장 위험한 사이로 변한다. 그러므로 출발점은 단순하다. 형제 관계를 자연스러운 이해가 보장된 공간이 아니라 명확한 기대와 대화가 필요한 계약적 공간으로 다시 정의하라. 그 재정의가 없으면 어제의 사소함은 내일의 파국이 되고 부모가 남긴 추억의 자리는 상처의 창고로 바뀐다. 똑똑한 사람은 형제에게 무조건 베푸는 선의를 관계 파괴의 지름길로 본다. 도움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원칙 없는 배톱은 첫째, 도덕적 해이를 만든다. 결과와 무관하게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전달되면 상대는 스스로의 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실패 비용을 당신에게 전가한다. 둘째, 권력 역학을 왜곡한다. 반복되는 일방 지원은 주는 쪽의 자존을 갉아먹고 받는 쪽의 요구 기준선을 끌어올려 감사, 기대, 권리의 단계 상승을 촉발한다. 셋째, 가족 내 공정성의 균형추를 무너뜨린다.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는 순간 나머지 형제자매의 신뢰는 붕괴하고 당신의 매번의 착함은 집안 전체의 분열 비용으로 기결된다. 그러므로 백협의 첫 단추는 무조건 금지이며 그 대신 조건, 한도, 기한 책임의 네 기둥을 세워야 한다. 조건은 자립 계획과 행동 변화를 전제한다는 뜻이다. 한도는 당신의 안전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수치로 고정하는 것이다. 기한은 지원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 기대를 무기한화하지 못하게 한다. 책임은 상호 의무, 상환, 보고 이행 점검을 문서와 증거로 남겨 약속을 말해서 계약으로 승격시키는 절차다. 이러한 설계는 차갑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가게 하기 위한 장치다.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
가족은 정보 밀도가 높아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 번의 예외적 양보가 새 표준으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원칙은 구두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포맷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번만이라는 말은 금지어다. 예외는 구조가 되고 구조는 권리로 둔갑한다. 또한 도움의 형태를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증여가 아니라 투자인지, 대여인지, 공동책임 프로젝트인지 성격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리턴 거절 조건을 선명히 한다. 불편함을 피하려 모호하게 남겨두면 나중에 갈등은 처음의 불편보다 훨씬 비싸게 돌아온다. 심리적 지렛대도 중요하다. 사랑하니 다 준다는 메시지는 상대에게는 나는 관리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자기 개념을 굳히게 만들고 당신에게는 나는 평생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각인시킨다. 둘 다 파괴적이다. 백업은 애정의 크기가 아니라 경계의 선명함으로 평가돼야 한다. 당신이 지켜야 할 1순위는 언제나 당신의 재정적 안전, 부부관계의 안정, 직업적 지속 가능성이다. 이것이 무너진 뒤에는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다. 결국 결론은 분명하다. 무조건적 배톱은 선의의 포장지를 쓴 관계 파괴 장치다. 현명함은 마음의 따뜻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따뜻함이 상대의 자립을 촉진하고 가족의 공정을 유지하도록 구조를 설계한다. 감정은 순간을 달래지만 원칙은 세월을 지킨다. 은혜가 권리로 전환되는 심리 메커니즘은 단순하다. 도움, 기대, 자격감, 권리 주장, 비난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도움은 고마움이라는 강한 감정 보상을 준다. 그러나 인간은 빠르게 적응한다. 같은 수준의 도움을 반복해서 받으면 뇌는 그것을 환경의 기본값으로 등록하고 이 기본값이 한번 형성되면 받지 못했을 때 불편과 결핍으로 인식한다. 이를 참조점 이동이라 한다. 참조점이 0에서 1로 올라간 순간 상대는 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여기에 자기 편향이 결합한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고통은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기여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더 힘들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부 내러티브가 조용히 강화된다. 반복되는 지원은 또 다른 왜곡을 만든다. 초기의 호의가 반복되면 내부에서 상호성의 규범이 아니라 상대는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존 규범이 자리 잡는다. 감사는 발생 비용이 큰 감정이다. 자주 꺼냈으면 자존의 금이 가므로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를 줄이고 권리 언어로 대체한다. 고마워 대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나온다. 이때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청구가 된다. 언어 신호는 명확하다. 이번만이 매번으로, 가능하면이 당연히로, 미안해가 왜 이제야로 바뀐다. 행동 신호도 뚜렷하다. 연락은 필요할 때만 오고 약속은 느슨해지며 당신이 기준을 낮추는 순간 요청의 크기와 빈도가 동시 상승한다. 또 하나의 트리거는 공개성과 비교다. 도움을 다른 가족이 알게 되면 비교 집단이 생기고 비교는 정서적 회개를 자극한다. 누군가가 더 많이 받았다는 서사가 확정되면 덜 받은 사람의 자격감이 급상승한다. 이때 형제이니까 가족이니까 라는 구호는 도덕적 프레임을 제공해 요구를 정당화한다. 내용은 요구지만 형식은 도덕이어서 거절이 곧 비도덕으로 해석되는 함정이 완성된다. 심리적 이완도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내가 해도 안 바뀐다는 무력감이 아니라 안 해도 해결된다는 학습이 일어난다. 이를 속어 저항이라 부를 수 있다. 한번 형성된 보상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보상이 중단되면 초기보다 더 큰 반발과 비난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겠다는 선언이 늦을수록 관계의 충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또 다른 착시가 있다. 주는 쪽은 베푼 금액과 시간을 기억하지만 받는 쪽은 백컷의 의미가 아니라 결과만 기록한다. 결과만 기록되는 장부에서는 당신의 여건 악화, 상황 변화, 감정 소진 같은 맥락이 지워진다. 장부에 남는 것은 과거에 했던 수준뿐이다. 그러니 수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메커니즘을 꺼버리는 첫 단서는 모호성의 제거다. 감사가 권리로 변하는 속도는 두 가지에 의해 가속된다. 빈번함과 모호함이다. 빈번한 지원은 기준선을 올리고 모호한 약속은 해석의 권한을 상대에게 넘긴다. 언제까지 얼마까지 무엇을 대가로가 비어 있으면 상대의 뇌는 자신에게 유리한 값으로 자동 보정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 주장은 도덕의 언어와 피해자 서사를 동원한다.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와 나 아니었으면 당신도 편하지 않았잖아 같은 문장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며 도움의 과거가 당신의 현재 의무를 묶는 족쇄로 바뀐다. 최종적으로 존중이 무너지는 순간은 아주 구체적이다. 감사 표현이 사라지고 당신의 한계를 탐색하는 테스트 요청이 늘고 당신의 거절에 대해 상대가 이유를 묻지 않고 죄책감을 주입하려 할 때다. 이때 관계의 본질은 혈연이 아니라 거래로 전락한다. 문제는 거래 자체가 아니라 가격표가 일방적으로 매겨지는 불량 거래라는 점이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대응은 명료해진다. 감사가 권리로 전환되는 트리거, 반복, 모호성, 비교, 도덕 프레임, 속어 저항을 초기에 인지하고 고마움의 언어가 권리의 언어로 바뀌는 첫 신호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대화는 당신이 어디까지 더 양보하느냐를 정하는 경매장이 된다. 인간 심리는 선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동할 수 있다. 이 블랙홀의 중력을 계산하지 않고 도움을 설계하는 사람만이 결국 가장 먼저 빨려 들어간다. 경계는 형제관계의 생명줄이다. 따뜻함을 오래 버티게 하는 건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 선의 선명도이며 선이 흐려지는 순간 관계는 지탱력을 잃는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주지 않음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줄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타인에게 명료하게 전달하는 행위다. 시작은 침묵을 끊는 것에서 출발한다. 도움 요청이 오면 즉답으로 예 아니오를 내뱉기 전에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 지금의 목표, 내 역할, 끝나는 시점은 무엇인가를 묻고 감정이 아닌 사실과 수치로 대화의 언어를 바꾼다. 다음은 경계선언이다. 나는 가족이니까 돕고 싶다. 다만 내 삶의 기둥, 재정 안전, 배우자와의 합의, 직업 일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 문장은 허용선과 우선순위를 동시에 밝힌다. 이어서 틀을 제시한다. 현금이 아니라 구체적 솔루션, 채무조정 상담 연결, 구직 자료 수정, 예산표 점검, 거래 구조 진단로 도움의 형태를 바꾸면 의존을 억제하고 자립을 촉진한다. 만약 금전이 불가피하다면 신호가 되지 않도록 마찰을 설계한다. 전달 전에 배우자와 합의하고 가족 단톡방이 아닌 1대1로만 논의하며 메시지로 합의문을 남겨 이번 지원은 일회성, 금액은 만나라, 사용 목적은 싹, 종료일은 석색, 이후 추가 지원은 없다를 명시한다. 말투는 단호하되 정중해야 한다. 미안하지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로 주어를 나로 고정하고 설명은 짧게, 조건은 구체적으로, 반복은 금지한다. 상대가 감정으로 밀어붙일 때는 논점을 바꾸지 않는다. 사랑하니까 해줘라는 호소에는 사랑하니까 내 삶과 우리 관계를 지키는 방식으로만 돕겠다로 응답하라. 경계에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 합의한 마감일에 결과를 확인하고 계획 이행이 없으면 지원을 중단한다. 이때 추가 설득이나 죄책감 방어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처음 합의문을 그대로 재송부하여 관계의 규칙을 재확인시킨다. 경계는 일관성이 생명이다. 한 번의 예외가 새로운 기준선을 만든다. 예외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가를 동반시킨다. 예컨대 현금 대신 3달간의 재무훈련 과제, 주일의 진행 상황 공유, 불이행 시 자동 중단 같은 행동적 상호성을 요구하라. 또한 보호장치를 깔아두라. 즉답 금지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여해 모든 요청에 최소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갖고 큰 지원은 제3자의 시선을 통과시킨다. 신뢰하는 친척 전문가.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 보이면 채널을 바꾼다. 감정적 통화 대신 기록이 남는 문자로 전환하고 모호한 표현 대신 수치와 날짜로 말하며 대화가 원색적으로 흐르면 나는 이 수준의 언어에는 응답하지 않겠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이야기하자로 시간을 재설정한다. 경계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다. 매번 같은 문장, 같은 절차, 같은 리듬으로 반복하라. 나는 내 편이지만 내 인생의 조타수는 나다라는 메시지가 축적될 때 상대의 기대선은 현실에 맞춰 재조정된다. 최종적으로 기억하라. 경계는 차가움의 표식이 아니라 신뢰의 조건이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예측 가능성이 쌓일수록 우리 관계는 덜 흔들리고 더 오래간다. 경계가 분명하면 도움은 덜 달콤하지만 훨씬 건강해진다. 그리고 건강해진 도움만이 가족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가장 흔히 터지는 지점은 돈, 빚, 유산이다. 첫째, 사업 한 번만 밀어줘 유형이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초기 자본이나 운전자금 명목으로 손을 내밀면
대부분 구두 약속과 감정에 기대어 시작한다. 여기서 실패의 씨앗이 뿌려진다. 목적과 금액, 상환 방식, 담보, 실패 시 종료 조건이 문서로 남지 않으면 지원은 즉시 증여로 오해되고 매출 이익이 생겨도 상환이 뒤로 밀린다. 배우자와 상의 없는 지원은 부부 재무 질서를 깨고 아이들 교육비와 주거비 같은 핵심 지출까지 갉아먹는다. 더 나쁜 경우 보증을 서달라는 요구가 붙는다. 보증은 돈을 준 것보다 위험하다. 채무자가 무너지면 채권자는 보증인을 먼저 찾고 당신의 신용등급 카드, 전세보증금까지 연쇄 타격을 받는다. 이 단계의 전형적 대사는 형은 잘 벌잖아, 이번만이며 이후 반복 요구는 지난번에도 됐는데 왜 이번엔 안 돼? 로 진화한다. 둘째, 응급 위기 지원으로 포장된 만성 적자 구조다. 병원비, 전세보증금, 학기 등록금 같은 급박한 명분은 거절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영수증 내역 차입 구조를 열어보면 소비 패턴과 채무 스노볼링이 문제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현금이 투입되면 통증은 줄지만 병의 원인은 남는다. 이때 가장 흔한 왜곡은 선지급 후정리다.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은 영원히 정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계좌이체 기록과 사용처 증빙이 없는 지원은 집안에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에 대한 감정 회개를 폭주시킨다. 셋째, 가족 공동사업, 공동투자다. 공장, 카페, 부동산 갭 투자, 동네 프랜차이즈 입점 등에서 지분과 역할이 불분명하면 잘 될 때는 누가 더 기여했는지 싸우고 안 될 때는 누가 덜 책임졌는지 싸운다. 사장, 실장 같은 호칭 놀이는 법적 책임을 흐린다. 급여와 배당의 구분,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분, 대표권과 인감 사용 권한이 문서로 박히지 않으면 모든 돈은 공돈이 되고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 된다. 넷째, 유산 분배다. 장례 직후의 감정 고조 상태에서 큰형은 양보 좀 해 같은 선의의 발언이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생전 증여, 간병 비용, 부모와 동거하면서 발생한 생활비 분담, 명의 신탁, 현금 없는 정서적 보상, 부모 곁에 있어준 시간 같은 비화폐 요소가 뒤늦게 끼어들며 폭발한다. 상속 재산은 집, 토지처럼 분할이 쉽지 않은 자산이 많아 감정적 가치와 시장 가치가 충돌한다. 어머니 반지, 아버지 시계 같은 기념품은 금전 가치보다 상징 가치가 커서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된다. 이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우리는 가족이니까 문서까지는 이다. 문서 없는 합의는 해석 경쟁을 부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각자에게 유리하게 편집된다. 다섯째, 마지막 부탁 루프다. 크고 작은 지원이 누적되면 상대는 지원을 관계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한 번의 거절을 배신으로 해석한다. 이때 때 주변 가족, 배우자, 시댁 처가는 불만을 표출하고 가정 내 연합이 생기며 집안 단톡방은 편 가르기의 광장이 된다. 여섯째, 물건 공간 공유다. 차를 빌려주거나 집에 잠시 머물게 하는 일은 금전 거래보다 쉽게 수락되지만 파손, 과태료, 관리비 분담이 얽히면 금전보다 더 날카로운 감정 상처를 남긴다. 열쇠와 원격 비밀번호 공유, 우편물 수령, 택배 대리 같은 사소한 일도 반복되면 상시 서비스로 오인된다. 일곱째, 부모 부양의 비대칭이다. 한 사람이 시간, 노동을 투입하고 다른 형제가 비용으로 참여하는데 둘 다 자신이 더 큰 희생을 한다고 믿는다. 시간과 돈을 같은 차원에서 합의한 공식 없이 시작하면 간병 종료 시점에 정산 싸움이 폭발한다. 넷째, 미성년 조카 지원, 교육비 대납이다. 선의로 시작하지만 친부모의 재정 책임이 모호해지고 조카의 기대선이 당신에게 고정되면 지원을 줄일 때 조카와의 관계가 직격탄을 맞는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공통분모는 세 가지다. 경계 이전의 지원, 기록 없는 약속, 제3자 없는 합의. 반대로 성공적으로 관리된 사례는 절차가 같다. 지원을 현금이 아니라 구조로 제공하고 금전이 불가피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며 가족 밖의 중립자, 세무사, 변호사, 공증인, 감정평가사를 초기에 개입시킨다. 유산은 평가액, 지분율, 상환 청산 일정, 매각 매수 옵션, 일정 기간 내 가족 매수 우선권, 불발 시 공개 매각을 문서화하고 정서적 자산은 목록화, 추첨, 교차 선택 방식으로 분배하며 기록은 모두 공유 드라이브에 보관한다. 공동사업은 법인화, 대표권 분리, 지분 의결권 배당 정책, 급여 체계를 정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 조항과 탈퇴 청산 절차를 미리 둔다.
응급지원은 현금 대신 병원과 직접 정산하거나 임대인과 직접 보증금을 거래해 사용처를 잠그고 반복 발생 시 지원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상담 연계를 제시한다. 보증 요구는 단칼에 거절한다. 보증은 사랑이 아니라 인생의 자폭 스위치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돈, 빚, 유산 문제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선의는 시스템에 빨려 들어가 부채와 원망으로 변환된다. 반대로 구조를 세우면 비정하게 보이더라도 관계는 오래 간다. 가족을 지키는 길은 마음이 아니라 절차에서 시작된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은혜가 권리로 굳어지는 찰나이며 그 징후는 언어와 행동에서 동시에 드러난다. 정말 고마워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로 혹시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처리해로 바뀌고 사정 설명은 사라지며 감정 압박과 도덕적 호소가 전면에 나온다. 연락 패턴도 달라진다. 필요할 때만 급히 나타나고 답변을 재촉하며 당신의 사정이나 일정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전 요청은 목적이 모호해지고 금액이 서서히 커지며 사용처 확인을 회피하고 약속한 상환일이 다가오면 새로운 문제를 들이밀어 기한을 밀어붙인다. 관계의 경로도 교묘해진다. 배우자를 우회해 당신에게만 연락하거나 가족 단체방과 친척을 동원해 공개 압박을 만들고 거절하면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문장으로 죄책감을 자극한다.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원을 일시 정지하고 기준선을 원위치시키는 정지선 선언이다. 선언은 짧고 단단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의 도움은 자립계획과 합의된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가능하다. 오늘 이후로는 기존 방식의 지원을 중단한다. 이어서 관계의 프레임을 재정의해야 한다. 사랑과 책임은 무원칙과 동일하지 않다. 나는 우리 관계가 존중 위에 서길 바란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겠다. 사과나 변명은 금물이다. 사과는 빚의 서사를 강화하고 장황한 설명은 해석의 여지를 열어준다. 가능하면 기록이 남는 채널로 대화를 전환하고 지난 합의를 캡처 또는 문서 링크 형태로 다시 제시해 우리가 이미 합의한 규칙을 지금 존중하자라고 초점을 고정한다. 감정적 반발은 거의 확실히 온다. 목소리가 커지고 과거의 도움을 당연한 투자로 재해석하며 당신의 한계를 냉정한 배신으로 낙인 찍을 것이다. 여기서 흔들리면 기준선은 즉시 되돌아간다. 감정은 인정하되 조건은 손대지 않는다. 속상한 마음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합의된 조건은 유지하겠다. 다시 논의하려면 계획과 증빙을 준비해달라라는 문장으로 공감과 원칙을 동시에 발화하고 모욕적 언사나 인신공격이 시작되면 이 수준의 언어에는 응답하지 않겠다. 대화는 여기서 멈춘다라고 경계를 닫는다. 예외는 금지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이번만은 즉시 새 표준으로 전환되고 다음 거절은 배신으로 해석된다. 예외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재진입 조건을 부여한다. 일정 금액 상환, 지출표 제출, 제3자 상담 수료 같은 가시적 행동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고 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추가 지원은 없다. 공개 압박에는 채널을 축소하고 우회 연락에는 모든 논의는 A채널로만이라는 원칙을 고지하며 자주성 없는 반복 요청에는 냉각 기간을 두어 상호 의존 루프를 끊는다. 상속 채무처럼 법적 위험이 얽힌 사안은 초기에 중립 전문가를 개입시켜 감정 대신 절차가 흐르도록 하고 부당한 보증 요구와 신용 제공은 단호히 거절한다. 핵심은 관계의 디폴트를 지원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지원 관계는 일방 흐름이라 경계가 높고 천천히 소진으로 향하지만 협력 관계는 목표, 역할, 기한이 명료해 자립을 전제로 한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감사는 다시 의미를 회복하고 도움은 특권이 아닌 이벤트가 된다. 끝으로 기억하라. 권리화된 요구를 바로잡는 일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존중의 시작이다. 당신이 자신의 기준을 지킬 때 상대의 기대선은 현실로 재조정되고 그제야 관계는 비로소 길게 간다. 고전의 지혜는 한 목소리로 말한다. 가족일수록 원칙이 먼저다. 육아의 핵심은 정, 층이 아니라 의와 예리다. 정이 뜨겁다고 관계가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고 예는 그 기준을 일상의 절차로 구현한다. 형제 사이에 의가 없으면 정은 쉽게 휘청이고 예가 없으면 작은 선의가 곧바로 오해와 특권으로 변질된다. 장남, 차남, 막내의 역할, 의례와 분배의 순서,
말과 행동의 등급을 예로써 구조화할 때만 왜 너는 더, 나는 덜이라는 비교의 독을 제어할 수 있다. 불교는 더 날카롭게 경고한다. 자비는 지혜와 짝을 이룰 때만 자비다. 분별 없는 보시는 수용자의 의존을 키우고 주는 이의 공덕조차 흐리며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왜곡해 기업을 더한다. 그래서 보시는 형태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구조가 관건이다. 무주상 우샹. 보시의 핵심은 집착 없이 주라가 아니라 의타로 끌어내리지 말고 자타를 함께 세워라에 가깝다. 즉 당장의 결핍을 메우되 자립의 인연을 짓게 하는 방식, 용처를 명확히 하고 책임과 절차를 세우고 탐진치가 자라지 않게 경계를 두는 방식, 이 아니라면 선행은 타인의 무력감을, 나의 피로감을 번갈아 증식시키는 장치가 된다. 서양 철학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 심성의 관성을 직시했다. 반복되는 호의는 곧 환경이 되고 환경은 권리감으로 굳는다. 인간은 손에는 대리석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 위에 쓴다. 이 편향을 인정하지 않고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면 백협은 도덕이 아니라 거래의 전제로 떨어지고 거래는 일반 가격표로 휘둘린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가족 경제의 현실을 파헤쳤다. 형제는 가장 가까운 벗이지만 재물 앞에서는 제도가 없으면 원수가 된다. 그는 추상적 효과 아니라 공정과 절차라는 구체적 효를 제안했다. 생전 부양의 분담, 상속의 기준, 노동과 비용의 상계, 책임의 기록, 이 모든 것을 글자와 도장으로 남겨 기억이 아닌 제도가 관계를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내 전통의 교차점은 분명하다. 첫째, 원칙의 우위, 감정보다 규범, 호의보다 기준. 둘째, 절차의 가시화, 말이 아니라 문서, 암묵이 아니라 공표, 즉흥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 셋째, 자립의 촉진, 도움은 즉시적 결핍을 메우되 다음번에 덜 필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경계의 미학, 경계는 냉정이 아니라 신뢰의 선행 조건이며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도덕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형제니깐 더 양보하자는 문장은 미덕의 언어로 포장된 위험 신호다. 의와 예 없이 이뤄진 양보는 기준선을 올리고 다음 순간부터는 같은 양보가 의무가 된다. 반대로 의와 예로 무장된 공평한 배분과 조건부 지원은 일시의 불편을 낳지만 장기의 존중을 낳는다. 결론은 단호하다. 가족 사랑을 지키는 길은 뜨거움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안전하게 담아낼 그릇, 원칙, 절차, 경계를 먼저 빚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 정은의 위에서 단단해지고 보시는 지혜와 함께 선이 되며 호의는 권리가 아니라 감사로 남고 형제는 재산 앞에서도 끝내 벗으로 남는다.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원칙은 공평성, 조건부 지원, 핵심 보호이며 이 셋은 한 몸처럼 작동해야 한다. 먼저 공평성은 모두에게 똑같이가 아니라 동일한 규칙을 누구에게나 적용한다는 뜻이다. 같은 상황이면 같은 대우, 다른 상황이면 공개된 기준에 따라 다른 대우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가족 전체에 미리 공표된 룰을 만든다. 예컨대 금융지원의 상한은 연소득의 5% 또는 가처분 현금의 10%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1인당 혈비계월 내 1회만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는 반복 불가라는 기준을 문서로 남긴다. 이때 핵심은 투명성이다. 누구에게 얼만큼 어떤 사유로 지원했는지 날짜, 금액, 사유, 근거자료 링크까지 기록한 공유 로그를 만들고 뒷말과 오해가 끼어들 여지를 제거한다. 너는 더 받고 나는 덜 받았다는 정서적 회계를 숫자와 절차가 대체할 때 비교의 독이 빠진다. 다음으로 조건부 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을 사건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취급하는 것이다. 돈을 건넬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 산출물, 마감, 검증, 종료 조건을 갖춘 일시적 계약을 체결하느냐의 문제다. 요청이 오면 우선 목표를 구체화한다. 3개월 내 월 고정비 30% 절감, 6주 내 취업 서류 완성 및 5곳 지원, 연체 대출 상환 구조 재편. 이어서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현금 흐름표, 채무 목록, 이자율, 연체 수수료, 기존 지출 카테고리. 그 다음 지원의 형태를 현금이 아니라 구조로 바꾼다. 병원비는 병원과 직접 정산,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과 에스크로, 채무는 채권자와 분할 상환 합의서 체결로 사용처를 잠그고 현금이 불가피하면 금액 입금 일자 사용처, 증빙 제출 일정 중단 조건이 담긴 간단 계약서를 PDF로 서명한다. 계약에는 4가지가 반드시 들어간다. 종료 시점 선셋 조항, 성과 지표 기준,
증빙 방식, 계좌 내역 영수증 캡처, 위반 시 자동 중단 조항. 예외 조항은 없애고 이번만이 필요하다면 예외의 대가를 명시한다. 예컨대 통증을 즉시 완화해주는 대신 세 가지 행동을 선행 조건으로 둔다. 지출 추적 30일, 신용카드 D장 정리, 재무상담 1회 수료. 모든 소통은 기록 가능한 채널로 일원화하고 전화 구두 합의는 요약본을 메시지로 남겨 서면화한다. 마지막으로 핵심 보호는 내 안전망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비가역 규칙이다. 여기에는 손대지 않는 돈과 지표가 있다. 비상자금은 생활비 641개월분을 최저선으로 고정하고 지원으로 인해 이 쿠션이 6개월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 거절한다. 부채 비율 DTI는 30%를 넘지 않게 유지하며 신용점수 하락 위험이 있는 행위, 보증, 공동명의대출, 카드 추가 한도 제공은 무조건 금지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퇴직연금, 자녀 교육 주거 같은 생애 핵심 축은 협상 불가 목록에 올린다. 배우자 합의는 안전핀이다. 일정 금액 이상, 월 가처분의 2% 초과 또는 100만 원 초과 지원은 배우자 공동 승인 없이는 불가로 정하고 즉답 금지 규칙, 모든 요청은 최소 24시간 숙려를 자기에게 부여한다. 핵심 보호의 언어는 간결해야 한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 가정을 먼저 지킨다. 이 선은 넘지 않는다. 이 문장은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 종료선이다. 공평성, 조건, 핵심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면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비교가 사라지고 기대가 구조로 전환되며 도움의 빈도가 자연히 줄어든다. 반대로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른 둘도 연쇄 붕괴한다. 공평성이 흐려지면 조건은 특혜로 오해되고 조건이 약하면 핵심이 침식되며 핵심 보호를 양보하는 순간 남은 두 원칙은 장식이 된다. 그러므로 실천은 동시에 처음부터 예외 없이가 정답이다. 요청이 들어오면 공평성 체크, 같은 상황에 동일 규칙을 적용했는가? 조건 체크, 목표, 마감, 증빙, 중단 조건이 있는가? 핵심 체크, 비상자금, 신용, 배우자 합의가 안전한가를 순서대로 5분 안에 점검하고 하나라도 아니오면 자동 거절한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신뢰의 보험이다. 원칙은 사람이 약해질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세 원칙을 견고하게 쌓아두면 당신의 따뜻함은 소진되지 않고 형제의 자립은 지연되지 않으며 가족의 공평은 말이 아니라 제도로 작동한다.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도구 세트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규칙, 스크립트, 양식으로 구성된다. 1회 원칙 운영 매뉴얼. 같은 사유로는 생애 1회만 지원한다는 규칙을 가족에게 사전 공표하고 단톡방 고지문 예시, 금전, 주거, 보증 등 모든 지원은 같은 사유로 1회만 가능. 반복 요청은 구조정 상담 연결로 대체. 예외가 필요할 때는 예외 사유, 대가, 종료일을 문서에 기재한다. 예외 1회 300만 원. 조건 지출 추적 30일 카드 D장 해지 플러스 상담 1회. 종료일 6월 30일 추가 지원 불가. 이 표준 거절 수락 스크립트. 거절 스크립트. 도움 요청받아 고마워. 사랑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킨다. 이번 요청은 우리 가족 규칙, 같은 사유 1회 비상자금 하한 배우자 공동 승인에 따라 수락할 수 없다. 자립을 돕는 방식, 상담 연결, 예산표 점검, 채무 절차로는 함께하겠다. 조건부 수락 스크립트. 나는 다음 조건에서만 돕겠다. 목적 A, 금액 B, 입금일 C, 사용처 D, 증빙 일정 E, 종료일 F, 위반 시 자동 중단. 동의하면 오늘 18시에 계약서를 보내고 서명 후 진행한다. 추가 요구 대응. 지금 합의 범위를 넘어선 요청이다. 합의문 사망을 재확인하자. 새 요청이 필요하면 기존 계약을 종료 정산한 뒤 30일 후 재검토한다. 3. 24시간 숙려와 채널 규칙. 모든 요청은 즉답 금지. 최소 24시간 검토. 기록이 남는 채널, 문자, 메일로만 협의. 단체방 공개 압박 금지. 공지 예시. 압박이 느껴지는 공개 요청은 모두 비공개 채널로 전환한다. 공개 재촉 메시지는 답변하지 않는다. 조건부 지원 계약서 템플릿. 제목 가족 조건부 지원 계약서. 당사자, 지원자, 수혜자 실명 연락처. 목적 취업 서류 6주 내 완성 5곳 지원. 산 금액 방식 최대 200만 원 이외 분할 병원 임대인과 직접 정산 우선. 양 기간 시작일 종료일 주간 점검 일정. 증빙 계좌 내역 영수증 사진 캡처를 매주 금열별 시 제출. 성과 지표 스마트 기준 월 고정비 30% 절감.
중단 조항, 증빙 미제출 허위 재요청 시 즉시 종료 추가 지원 금지, 분쟁 해결, 가족 외 제3자 세무사 변호사 중재, 서명, 전자서명 날짜. 5. 긴급지원 분류체계, 생명 안전 직결, 의료 응급 주거 퇴거 위기만 최우선, 그 외에는 구조 개입 우선. 실행 절차, 요청 접수 증 체크리스트 신분 청구서 연체 통지 임대차 계약, 직접 정산 원칙 금지, 사후 7일 내 사용 보고 30일 냉각 기간. 의존 루프 차단용 실무 도구 표준 지원 신청서 폼, 요청 사유, 과거 지원 이력, 현재 현금 흐름표, 채무 목록, 대안 검토 여부, 자기 부담 비율. 테스트 과제 선행. 14일 지출 추적과 두 곳 상담 예약 완료를 제출해야 심사 진행, 미이행 시 자동 종료. 7. 상속 기념품 분배 프로토콜. 자산 인벤토리 스프레드시트, 항목, 시가, 감가, 담보, 점유자, 분할 가능성, 정서 가치 점수, 분배 메커니즘. 정량 자산은 지분, 현금 정산, 우선 매수권 기한 60일, 미이행 시 공개 매각 조합. 정서 자산은 목록화 후 교차 선택, 자녀 추첨, 합의문은 공증, 의뢰비용 간병 공헌도는 생전 기록을 근거로 가중치 반영. 8. 대화 방화벽 문장. 라이브러리. 감정 압박형. 감정은 존중하지만 계약은 유지하겠다. 도덕 프레임형. 사랑과 원칙은 모순이 아니다. 원칙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비교 유도형. 개별 사례는 로그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타인 사례와 비교하지 않는다. 모욕 언사형. 이 수준의 표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내일 2시에 성실한 언어로 다시 논의하자. 9. 리스크 체크리스트. 보증, 공동명의 카드 한도 제공 요청은 즉시 거절. 비상자금 645 1비개월 하한 확인, DTI 30% 초과 여부, 배우자 공동 승인 여부, 신용점수 영향 예측, 지원 후 재요청 가능성, 요청자의 행동 변화 신호, 시간 준수, 증빙, 성실, 책임 언어 사용. 10. 운영 대시보드 최소 구성. 지원 로그, 일자, 사유, 금액, 증빙, 링크, 상태, 계약서 보관함, 마감 캘린더, 점검일, 종료일 알림, 피드백 노트, 잘된 점, 개선선 점, 통계 사유별 빈도, 성과, 달성률, 재요청률. 11. 제3자 네트워크. 지역 채무조정기관 법률구조공단, 정신건강상담, 구직센터 리스트를 미확보해 현금 대신 구조로 연결. 표준 안내문. 우리는 현금이 아닌 구조로 돕는다. 아래 세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예약 후 확인 메시지를 보내면 그때 지원 계약 심사에 착수하겠다. 12. 교육 연습 루틴. 분기 1회 가족 규칙 리마인드. 연 1회 재정 현황 공유. 케이스 스터디 가상의 지원 요청을 놓고 5분 내 의사결정 연습. 표준 문장 암기. 13. 냉각 종결 기술. 논쟁이 뜨거워지면 지금은 생산적 대화가 어렵다. 24시간 뒤 같은 채널에서 재개하자로 종료, 종결 후에는 합의문만 재전송하고 해석 싸움에 들어가지 않는다. 14. 스스로를 위한 애프터케어, 거절 후 죄책감 로그, 느낌, 근거, 규칙, 일치 여부 배운 점을 5분 작성, 감정 소진 시 72시간 동안 금전 의사결정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쿨다운 모드 가동. 이 도구 세트의 핵심은 감정의 언어를 구조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며 동일 문장, 동일 절차, 동일 리듬을 반복할 때 기대서는 스스로 재조정되고 드라마는 사라진다. 결론은 단순하고 단단하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형제를 지키는 길이다.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힘은 더 많이 주는 손이 아니라 언제 주고 언제 멈출지 정하는 의지에서 나온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다. 첫째, 스스로에게 선서하라. 나는 원칙 없이 돕지 않겠다. 내 안전망을 넘기지 않겠다.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 이 문장은 당신의 재정, 시간, 감정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다. 둘째, 가족에게 선언하라. 나는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질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움은 목표, 기한, 검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보증, 공동명의, 즉답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의 축소가 아니라 신뢰의 설계다. 셋째, 행동으로 고정하라. 모호한 과거 약속은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원은 종료선과 점검 일자를 받고 새로운 요청은 24시간 숙려 후 서면으로만 응답하라. 단기적으로는 서운함, 불편, 비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이례적이고 무원칙의 비용은 누적 복리로 쌓인다. 당신이 기준선을 세우면 상대의 기대선은 현실로 재조정되고 감사는 다시 의미를 되찾으며 도움은 일상이 아니라 예외적 사건으로 자리 잡는다. 진짜 냉정은 거절이 아니라 무조건 수락이다.
거절은 관계를 끊지 않고 관계의 형체를 준다.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원칙은 무너지지 않는다. 위급성은 절차 생략의 신호가 아니라 직접 정산 증빙 우선의 신호다. 사랑은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지속 가능성은 예측 가능성에서 태어나고 예측 가능성은 경계에서 태어난다. 그러니 더 미루지 말라. 오늘 당신의 언어를 바꿔라. 미안하지만 대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번만 대신 여기서 끝이다. 가족이니까 대신 그래서 원칙대로. 내일의 평온은 오늘의 단호함에서 자란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그 순간 형제는 비로소 당신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시작하고 그 존중 위에서만 진짜 가족애가 자란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편함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형제라 해도 원칙이 없으면 무너지고 경계가 있을 때만 존중이 지켜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착각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관계를 오래 지켜낼 것인가. 지혜의 지도는 언제나 삶을 바로 보는 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더 깊은 깨달음과 더 날카로운 통찰로 당신의 내일을 바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